네, 안녕하십니까. 조윤갑입니다. 요즘 입시생들 궁금한 점들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성악을 입시로 하고 입시를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가. 그 입시 준비할 때 보통 이제 레슨은 일주일에 2번 정도 받고요. 이제 시험이 가까워지면은 일주일에 3번 정도 아니면 4번 정도 받기도 하는데요. 그 순간에 빨리 배워서 노래가 익혀지는데요. 종합예술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곡 수가 많아요. 그래서 10곡 가곡을 익혀야 되고 독일곡도 익혀야 되고 아리아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기본적으로 콩코네랑 그 발성법이랄지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피아노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익혀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빨리 익힌 사람, 피아노 돼 있는 사람은 큰 걱정은 없겠지만 그래도 준비할 곡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서 2년 정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정도로 선생님을 고르는 게 굉장히 문제겠죠. 그래서 선생님을 고를 때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 발성을 좀 더 생각이 열려있고 학생들의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구조랑 성격이랑 맞게끔 유도를 하고 대화가 잘 되면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겠죠. 그리고 발성 자체가 좋은 선생님이어야 됩니다. 아까도 기본적으로 제가 쭉 그 발성법을 얘기해 줬지만 그런 호흡법을 강조하고 마스케라와 이런 부분들을 빛깔을 나오게 하고 이 과정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면 다 좋은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1년 반 정도 되는데요. 어느 학교는 가곡, 이태리곡, 독일곡 정도만 하고 이렇게 2곡 정도 부르고 학교를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인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성악을 공부는 도저히 안 되고 노래하는 걸 잘하고 예능적으로 관심이 있다. 사람마다 틀리거든요. 그런 재능이 있다 그러면 성악적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익혀서 소위 얘기하는 연세대, 중앙대, 경희대 이런 데에도 얼마든지 잘 준비하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준비해봐도 되고요. 성악은 기본적으로 발성이 가요나 트로트나 어떤 뮤지컬이나 여러 가지 방면으로 가는 데 기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발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흡법을 배우고 그 호흡을 가지고 그 기본을 통해서 가요도 갈 수 있고요. 얼마든지 뮤지컬도 갈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장르를 크로스오버 할 수 있거든요. 배워놓으면 좋다. 이 소프라노는 여자 선생님, 꼭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한테만 받아야 되느냐? 이거는 큰 잘못입니다. 어떠한 선생님에도 다 받아도 돼요. 발성은 다 같기 때문에. 남녀와 상관없이 다 소프라노도 테너가 받아도 되고 테너도 소프라노 선생님한테 다 받아도 됩니다. 남녀 구별이 없어요. 선생님의 티칭과 그 발성을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죠. 근데 소프라노는 여자 선생님이 소리 내는 걸 따라서 한다는 약간의 이점은 있지만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근데 발성은 다 자기가 내는 악기의 색깔에 따라서 그 발성을 하는데 이 다른 여자의 소리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여자도 남자 선생님한테 받을 수 있고 오히려 장점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리에서도 소프라노는 테너한테 받고 테너는 소프라노한테 받는 게 서로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소프라노는 너무 두성을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떠 있고 알맹이가 차지 않는 소리로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 선생님한테 배우면 그 허한 부분을 진한 소리로 더 만들어주면서 마스케라 부분을 더 강조해서 더 진한 소리를, 강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소프라노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 너무 진한 소리로 계속 하다 보면 고음이 잘 안 나는 경우. 그래서 고음이 너무 진하게 내다 보니까 그걸 두성을 많이 못 쓰고 열지 못하기 때문에 고음이 잘 안 나는 사람들은 오히려 소프라노 쪽으로 발성을 이해하면 훨씬 더 잘 배울 수 있고 고음이 더 잘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프라노들이 두성을 잘 쓰고 호흡이 위에가 잘 열려 있기 때문에 고음이 그 고음까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너도 그 고음을 낼 때는 그 소프라노의 발성을 써야 돼요. 그걸 이해를 해야만이 고음을 잘 낼 수 있습니다. 소프라노가 고음을 안정적으로 내듯이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에 따라서 꼭 남녀 구별이 없고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데
바리톤의 베이스에도 레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고음의 길은 다 같기 때문에. 대신 이제 고음에서 바사조나 베이스나 바리톤들이 고음 영역을 특히나 가보지 않는 높은 영역들을 잘 흉내를 못 내주고 못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감을 익히기에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론적으로는 다 설명이 똑같고 가능하기 때문에 또 베이스나 바리톤도 얼마든지 선생님의 큰 문제점은 없고요. 선생님들한테 배울 때 장단점을 잘 익혀서 발성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부분을 보고 이런 익혀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악가의 삶, 성악가가 과연 비전이 있는가? 꿈을 갖고 미래를 결정해야 될 그런 시스템과 그런 지금 이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성악가 하면은 거의 노래만 하고 그냥 노는 사람으로 많이 이미지가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예능과 예체능이 다 그렇죠. 운동해도 잘하는 10% 안에 든 사람들이 프로 무대에 서고 더 프로에 활동을 하고 기록을 냈고 대접을 받죠. 그렇지 못하면 중간에 부상이나 또 실력이 안 돼서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들, 이렇게 절망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듯이 스포츠나 예능 쪽에서는요 다 지금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력 위주의 그런 경쟁이 경쟁하기 위해서는 이쪽 부분으로 이제 그런 게 좋아서 오는 사람이고 그런 걸 이제 대우를 받고 경쟁하기 위해서 또 그런 안에 들기 위해서 이제 가는 게 바로 이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다고 다 불안정하지는 않습니다. 꼭 최고만이 다 자리를 잡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이제 일반적으로 10%에 만약에 안 들었을 경우 보통 성악가들이 그러면 음대를 나와서 뭘 하느냐라고 보시면 되는데 음대를 나와서 이제 합창단에 많이 취직을 합니다. 그리고 준 공무원이죠. 그래서 각 시마다 합창단이 있고 오디션이 있고 월급이 나오고 오전 좋은 거는 오후 2시, 3시에 끝난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일과를 볼 수 있고 가서 노래해주고 가서 또 퇴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연이 있으면 가서 저녁에 또 특별 수당이 나오고 월급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쉬는 시간에 개인 레슨을 하고 그래서 일반 직장의 월급 정도를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특별 수당을 받고 거기에 또 레슨을 하게 되면 플러스 요인이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합창단에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개인 레슨과 연주를 통해서 공연을 통해서 이제 그 수입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PR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교대 쪽으로 성악 전공을 하고 선생님 쪽으로 해서 음악 선생님들 이제 교대를 다시 간 다음에 편입을 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고요. 성악가들은 이제 유학을 떠나죠. 이제 거기에서 좀 더 실력이 있으면 이제 유학을 떠나게 되는데 유학에서는 배우는 입장이고 유학하게 되면 또 무대가 꼭 한국만이 아니거든요. 세계적으로 다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또 수많은 극장들이 있죠. 독일에도 수많은 극장들이 있습니다. 우리 할 것 없이 합창단도 있고 솔리스트도 있고 많은 지역들마다 다 있어요. 음악 오케스트라는 이제 악기하는 사람들은 다 그곳으로 가고 성악하는 사람들은 다 합창단으로 테너는 테너 파트 몇 명이 구한다 아니다 거기도 다 월급이 나오고 평생 연금도 나오고 그 다음에 평생 보장이 돼 있어서 독일에서는 합창단 한국 돈으로 이제 세금 떼면 세금까지 포함하면 되게 돈이 많이 나오고요. 지금 이제 많이 줄였어요. 예전에는 한 400에서 500 정도 나오는데 부부가 이제 합창단이 같은 곳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한 달에 이제 한 1000만 원 가까이 벌었으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거기에 특별 수당과 레슨이랑 이런 거 따지게 되면 더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합창단도 또 수준이 월급이 더 많이 주는 곳이 있어요. 방송 합창단, 우리 KBS 합창단 있듯이 이제 독일에도 그런 방송단의 합창단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디션을 보고 노래를 잘 하고 그러면 또 이제 뽑게 되는 거죠. 그러게 되면서 합창단으로도 직장 생활인 거죠. 그리고 오페라 하게 되면 오페라 하우스에 합창단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오페라에서 오페라 연기하면서 합창도 하고 가끔 잘하면 솔리스트로도 가끔 착출이 돼서 노래도 하고 이렇게 하는 합창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또 많은 분들이 독일이나 유럽에 이태리의 합창단이나 이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도 불안정하고, 그래서 이태리는 한국하고 비슷하게 고정적으로 나라에서 주권처럼 보조하지 않고, 독일 같은 경우가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독일적으로 많이 제 제자 중에도 한 3명 정도가 지금 방송합창단, 오페라 합창단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는 길이 있고요. 근데 유학을 마치고 이제 공부를 마치면 유럽에서 활동하면서 정착하는 가수들이 있고, 공부를 다 마치고 유럽에서도 자리가 잡기 쉽지 않다.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이런 데서 다 이제 에이전시들이 활동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이제 공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공연을 하면서 이제 돈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저도 공연을 하게 되고 에이전시를 통해서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되면 이제 그거는 10% 안에 들어야 되겠죠. 잘 해야 됩니다. 콩쿠르나 대회를 통해서 이렇게 대회를 나가게 되면 에이전시들이 다 심사위원과 그 콩쿠르에 좋은 가수 없나 하고 인물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이루어주고 극장에 오디션을 보내고 거기서 이제 합격이 되면 오페라의 주인공으로 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참 재밌는 거는 표를 끊어주고 비행기를 끊어주고 호텔을 잡아주고 음식과 모든 걸 대접해준다. 거기에다 또 개런티를 받게 되고, 그래서 오페라 가수의 삶도 매력적인 것이죠. 저는 그래서 유럽에 많은 한국 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막 자기 돈으로 비행기를 끊잖아요. 호텔도 자기 돈으로 호텔을 잡고 막 이렇게 음식도 자기가 낸 돈으로 이렇게 여행 와서 막 음식을 먹는데 저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는 항상 돈을 받아서 호텔 잡아줘야 가고, 좋은 호텔 잡아주면 좋은 음식, 식당, 호텔 다 잡아줘서 가서 이렇게 지내고 이렇기 때문에, 어느 날 이제 제가 비행기를 끊고 여행을 가자고 하는데 이 돈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비행기를 내 돈으로 끊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좋을 때 오페라나 그런 하우스나 이런 거는 가장 그 나라의 도시에 좋은 곳에 오페라 하우스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관광도 이제 공연 연습 마치고 나면 좀 한가해지거든요. 쉬는 시간이 많아요. 그럴 때 저는 여행을 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참 좋았어요. 그래서 오페라 가수 하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아이돌처럼 뭐 엄청난 팬층이 막 형성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극장에서도 그렇고 팬들도 생기고 선물도 받게 되고 또 찾아오기도 하고 뭐 이런 교류가 약간씩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막 팬층처럼 막 이렇게 생기지는 않지만, 오페라계에서도 아직까지 유럽에서는 그렇게 오페라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페라 가수의 삶, 콩쿨뿐만 아니라 극장에서 어느 초대돼서 연주 있으면 가고 짐 싸고, 내 집이 없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집에 생활하는 것보다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생활하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캐리어가 준비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짐을 쌀 준비를 하고 떠날 준비를 하고, 그래서 항상 다른 곳에 갈 준비, 떠날 준비돼 있는 사람, 그리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오페라 가수가 하기에 좋죠. 그리고 이제 오페라가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연주를 하고 있지만 다 노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자기만이 잘할 수 있는 오페라들을 몇 가지를 선정을 해서 그걸 하는 것도 그런 더 경쟁력이 있고 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다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일트로바토레 그 약간 이제 고음 나고 또 소리 능력이 있고 좀 볼륨이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남들이 하기 쉽지 않는 곡들을 오페라를 선정하면 얼마든지 또 동양인들에게도 팔려 나갈 수 있다 이거죠. 오텔로 뭐 이런 건 아니다. 다 무거운 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지 않고 그걸 불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곡들을 선정을 하게 되면 동양인이라도 유럽에서도 얼마든지 팔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성악가의 삶, 한국에 와서 또 공연하고 연주하고 팬들과 만나고 또 노래하고, 이게 공연의 삶인데요. 이 삶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따르게 보면은 규칙적이지 않고
정기적으로 뭔가 수입이 없기 때문에 불안감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가도 된다. 근데 대중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많이 이런 성악을, 오페라를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유료로 표를 사서 이렇게 오는 문화를 만들어가면 또 공연계가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악가의 삶 잠깐이나마 한번 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갖기에 충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